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우리 사무라이라는 말 종종 들어보시지요? 일본의 사무라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라이의 뜻, 역사, 무사도, 계급, 생계, 문화, 교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라이는 일본 봉건 시대의 무사를 뜻합니다. 본래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뜻의 시에서 나온 말로서 귀인을 경호하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사무라이는 이 시에서 시작됐다 그 말씀입니다. 시. 이 시는 모시다, 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시다, 따르다. 그래서 사무라이는 귀인을 모시면서 따른다 그런 뜻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사족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위상을 생각하면 유럽의 기사와 유사합니다. 사족을 보실까요? 사족. 사족은 문벌이 높은 집안 또는 그 자손 그런 뜻도 있고 또 선비나 무인의 집안 또는 그 자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기사. 기사는 말을 탄 무사를 뜻합니다. 유럽의 중세 유럽의 무인 계급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본도와 화려하게 장식된 일본 갑주 및 뿔장식이 달린 투구는 사무라이를 상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본도를 보시겠습니다. 일본도. 일본도는 일본 특유의 또는 고유의 방법으로 만든 칼입니다. 단단하고 잘 들기로 유명합니다. 현재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무사의 상징으로 외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 이후 무사 계급이 발달하여 일반적인 무사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헤이안 시대를 보시겠습니다.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는 일본에서 794년 간무천왕의 헤이안교 천도부터 가마쿠라 막부 설리까지 약 390년간을 지칭하는 일본 역사시대 구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산홍공상의 4신분이 고정되어서 그 가운데 사에 속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사. 그러니까 일본 에도 시대에는 거의 선비의 뜻으로 쓰였다 그런 뜻이죠. 에도 시대를 보시겠습니다. 에도 시대는 일본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일본을 통치한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약 265년 정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주군을 잃은 사무라이는 론인이라 불리면서 칼솜씨를 제외한 기술이 없어서 특별한 직업 없이 유랑하거나 거식하면서 살인, 청부업과 도적질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론인을 보실까요? 론인. 이 론인은 일본에서 섬기는 주인 집안을 스스로 떠나거나 혹은 주인을 잃어서 복록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무라이 문화가 형성된 것은 흔히 말하는 센고쿠 시대였습니다. 센고쿠 시대에
전국시대라고도 합니다. 전국시대. 100년 넘게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를 뜻합니다. 일본에서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사회적, 정치적 변동이 계속된 내란의 시기를 뜻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나마 중앙의 질서를 유지하던 무로마치 막부의 힘까지 유명무실해져서 일본 각지의 다이묘들이 세력을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다이묘를 보시겠습니다. 다이묘. 다이묘는 또 어떤 뜻일까요? 다이묘. 다이묘는 한자로는 대명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의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번등의 영지를 소유하였던 영주를 뜻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무라이들은 다이묘들의 휘하에 들어가 활동하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다이묘로부터 보호받고 영지를 하사받는 대신에 다이묘들을 주군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자체적으로 병력을 고용해서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일명 무사도가 생겨났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역시 단순한 무사에서 영지를 받고 싸우는 준귀족 계층으로 신분이 상승함에 따라서 사무라이 특유의 문화도 더욱 발달하였습니다. 무사도 보시겠습니다. 무사도. 무사도는 쉽게 말하면 무사의 도리를 뜻하지요. 일본 봉건사의 무사계급의 윤리, 규범과 가치 기준의 근본을 이루는 사상 일반을 가리킵니다. 사무라이들의 역사는 메이지 유신 시기에 종결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보시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은 또 명치 유신이라고도 하죠. 메이지 유신은 일본에서 막번 체제를 해체하고 왕정 복구를 통한 중앙 통일 권력 확립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혁 과정입니다. 사무라이들의 계급을 유지시켜 주었던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토지개혁 정책에 따라서 사무라이들에게 지급되던 영지가 사라지자 당연히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족이라는 신분을 부여하였으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에도 막부를 보시겠습니다. 에도 막부. 에도 막부는 에도 시대와 관련이 아주 큽니다. 에도 막부는 일본사에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에 이어서 세 번째이자 최후의 막부로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지속된 약 265년의 기간을 뜻합니다. 사족들은 메이지 유신에 반발해서 정부 고위 관료 암살 등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1870년대에 들어서 사무라이는 존재 자체가 거의 소멸하였습니다. 사무라이도 계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라이 계급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쇼군입니다. 쇼군. 이 쇼군은 장군이라는 일본어 발음입니다. 일본사에서 명목상 천황다음과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인 정의 대장군을 뜻합니다. 전근대 연령체제에서 일본의 연령체제에서 국정 최고 권력자이며 무가 정권의 최고 통치자를 뜻합니다. 쇼군은 가장 높은 다이묘로 무사이긴 하나 엄밀히 말하면 사무라이는 아닙니다. 사무라이는 이름대로 높으신 분을 섬기는 직책인데
쇼군은 높으신 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무라이는 주군에 대한 충과 의를 다하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사무라이도 엄밀히 사람이었기에 많은 경우에 주군이 함부로 행동하거나 가진 영토에 비해 군주로서 다스릴 능력이 미약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독립하거나 주군을 배신하며 동맹을 공격하는 등 배신을 일삼는 사무라이들도 많았습니다. 충과 의를 중시하는 무사도는 에도시대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강조된 것이고 전국시대에는 적 앞에서 방심하면 등 뒤에서 찌른다거나 배신을 하거나 동맹을 깨거나 한 일도 몹시 흔한 편이었습니다. 실제 생곡구 시대와 에도 시대의 무사들은 현대의 인상과 달리 엄밀히 말하면 철 따라 조건 따라 직장을 옮기는 셀러리맨에 가까웠습니다. 보통 이들은 전공을 세우면 적극적으로 주군에게 보고했고 주군은 감사장으로 이들을 보답했습니다. 이 감사장에는 해당 무사의 무공이 적혀 있어서 이를 타 가문에 인관할 때 이력서로 활용했습니다. 섬기는 주군이 없으면 사무라이는 론인이 됩니다. 이들은 보통 주군의 가문이 망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해서 규모가 쪼그라들어 더 이상 부양할 수 없자 내쳐진 일종의 실직자인데 출세를 위해서 전쟁에 목이 말라 있는 호전광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전광을 보시겠습니다. 호전광. 호전광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호전광은 전쟁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암적 존재이기도 하고 또 가끔 충성스러운 론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죽은 가문의 복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의 문화는 서양 문화의 발전사처럼 최초의 사무라이들은 대개 싸움 잘하는 무사들을 모아서 귀족들을 경호하는 수준에 그치는 단순한 무사 집단 정도였는데 생곡구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이묘 정권이 들어서고 400년 넘게 거의 서양의 기사와 가까운 계급으로 뛰어오르게 되면서 문화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이끌어온 일본 문화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사 집단이었지만 무로마치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에도막부 시기에는 일종의 사대부가 되었습니다. 독국가와 치세의 사무라이들은 유학과 병법 외에 서양 문물도 수학하였을 정도입니다. 완전히 관료화된 사무라이 계급은 명나라, 청나라, 조선시대 조선에서 들어온 유학을 접하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무라이들을 보실까요? 첫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풍신수길이라고도 합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전국시대의 일본을 통일한 인물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탓에 자신의 사후에 정권이 무너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습니다. 일본 생곡구 시대부터 에도막부 시대 초기에 활약한 무장이자 생곡구 시대의
다이묘였습니다. 또 에도 막부를 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